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 회부 생리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7단원 호흡기계 구조와 기능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그 호흡에 내호흡과 외호흡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외호흡은 그 폐포 공기하고 그 모세 혈관 사이에서의 가스 교환이 외호흡이었고, 그다음에 내호흡은 그 모세 혈관에 쌓인 그 산소와 그다음에 조직 내 이산화탄소 사이의 그 가스 교환이 내호흡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계 그 이동 그 순서 기억하시죠? 그 비강, 인두, 후두, 기관직 해가지고 폐포까지 가는 그 순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기체 운반인데요. 호흡의 단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일단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폐에서 이제 들이마시잖아요. 그래서 폐와 공기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들어온 산소가 많은 그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혈액에 의해서 가스가 운반되면 그 혈액은 또 조직으로 내호흡 그 가스를 교환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조직 세포에 의해서 또 O2와 CO2가 생성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호흡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산소의 역할과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소를 운반하는데 혈액은 그 혈액에 또 그 많이 들어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산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가지고 운반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헤모글로빈이 그 4개의 산소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 그 혈액 속에서 이동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운반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는 그 중탄산염의 형태로 해가지고 혈액 내에서 운반이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할수록 그 아무래도 산소가 모자르겠죠.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 그래서 그 산소의 부족으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들이쉬려고 해서 호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수가 증가하면 맥박도 증가하는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산소가 부족돼서 호흡은 증가하고 맥박도 증가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흡의 조절 중추입니다. 기본 간호 시간에서도 배웠었는데 호흡의 조절 중추는 뇌의 연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에는 신경 조절과 화학 조절이 있는데 신경 조절 부분에 있어서는 뇌의 연수와 내교에 위치한 그 호흡 중추를 통해서 호흡이 되고, 화학 조절로는 연수와 경동맥, 대동맥궁에 있는 화학 수용체에서 O2와 CO2의 농도와 그 pH의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조절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흡의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산염기의 균형 보겠습니다.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그 양을 조절시키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호흡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양을 조절시킴과 동시에 또 체액에 있는 pH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호흡성 산증 보겠습니다. 호흡성 산증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폐 안에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폐 안에 가스 교환이 그 호흡수가 떨어진다거나 비효율적인 호흡에 의해서 그 가스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체액에 쌓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쌓인 이산화탄소에서 그 수소 이온이 형성되면서 그 pH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가 떨어진다는 건 산성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산성화 된다 해서 호흡성 산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산증은 호흡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호흡성 알카리증은 과호흡입니다. 호흡수가 자꾸 증가가 돼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오히려 많아져서 그 몸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모자르면 그 다음에 pH가 상승돼서 알카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호흡성 알카리증이라고 하는데, 호흡성 산증과 호흡성 알카리증은 그 어떠한 기전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기억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사성 산증과 대사성 알카리화가 있는데요. 대사성 산증은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설사에 의해서 그 수소 이온이 그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호흡성 산증처럼 그 이산화탄소의 수소 이온이 축적돼서 pH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많으면 pH는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pH가 떨어지면 몸이 산성화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알카리화입니다. 이거는 구토를 과하게 하게 되면 그 몸 안에 있는 그 수소 이온의 농도가 감소가 되나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pH가 상승되면서 몸이 알카리화 되는 과정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호흡성 산증과 호흡성 알카리증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폐용량과 폐용적입니다. 기억하실 거는 성인의 1회 호흡량은 500ml라는 거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량은 500ml인데 폐활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최대로 숨을 들이마신 후에 내쉬는 그 호흡량입니다.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2,500에서 5,000ml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1분간 폐를 지나는 공기량을 환기량이라고 하는데요. 1분 동안 한 번 호흡을 받아들이는 양이 500ml인데 1분간 성인이 내쉬는 호흡 수가 한 16에서 20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곱해보면 1000ml가 환기량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1회 호흡량 500ml와 폐활량 2500에서 5000ml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호흡근 및 기도 저항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에는 근육이 없어서 그 늑간근과 횡격막에 의해서 그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호흡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늑간근과 횡격막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저항은 그 기도가 길고 직경이 좁고 그럴수록 이제 저항이 증가돼서 호흡이 어려움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환자들이 이 기도 저항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배우셨으니까 이 호흡에 어떤 양상이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는 호흡 양상 그 8가지는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뒤에 나오는 체인스토크스 호흡 같은 거, 쿠스마을 호흡은 조금 특이한 호흡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문제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간호 시간에서도 저희 많이 했었잖아요. 정상 호흡은 안정 시 13에서 22회 정도를 정상 호흡이라고 합니다. 과도 호흡은 이제 과하게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1분에 24회 이상 운동을 한다던가 체온이 증가됐다던가 출혈 시나 이럴 때 호흡수가 증가돼서 과도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빈 호흡은 과도 호흡처럼 호흡수가 많아지기는 하는데 그 호흡 자체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빈 호흡이고요. 그다음에 호흡 곤란은 충분한 가스 교환의 유지를 위해서 과도한 호흡 운동을 하는 건 과도 호흡과 비슷한데 이게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도 호흡을 하는 거라서 그 부호흡근, 뭐 어깨 승모근 같은 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 곤란은 부호흡근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무호흡은 이제 일시적으로 호흡이 잠깐 중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체인스토크스 호흡은 이제 임종시의 호흡이라고 알아두시잖아요. 임종시의 호흡 기억하시고요.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 게 임종시 호흡의 특징입니다. 이제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은 숨을 갑자기 안 쉬시다가 갑자기 몰아서 또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체인스토크스 호흡의 특징이 이런 그 임종시 호흡에 나타난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서호흡, 호흡이 천천히 느려지는 겁니다. 10회에서 12회 미만을 서호흡이라고 하는데 환자에게 이제 주의할 점은 몰핀 같은 걸 투여할 일이 있을 때 그 환자가 서호흡이면 반드시 그 약은 투여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몰핀 자체는 호흡의 중추를 억제해서 호흡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핀을 투여할 일이 있는데 그 환자의
호흡이 서호흡이다 하면은 그 호흡 그때는 그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여 시 호흡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투여하는 거 몰핀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당뇨병이나 신부전 시 깊고 빠른 호흡을 하는 그 특징이 쿠스마울인데요. 그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나는 게 단내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케톤성 그 증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쿠스마울과 체인스토크스 호흡은 특이한 양상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호흡을 배웠으니까 호흡 관련된 용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기는 그 호흡에 있어서 그 공기의 그 이동 기계적 이동을 말합니다. 공기가 폐로 이제 유입이 돼서 그 유입이 된 게 서로 이제 다 돌고 나서 조직까지 돌고 다시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돼가지고 다시 또 폐로 올라와서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그 과정이 환기고요.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의 조절 중추죠. 확산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 폐포와 그 내호흡과 외호흡에 있어서의 그 가스 교환의 기전이 확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용질이 이동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산입니다. 기침은 그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에요. 기도 내에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스스로 청결하기 위한 기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침과 심호흡을 계속 그 폐질환 환자에게는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기계에 있어서 그 특이한 그 질환들이 있을 때 증상들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호흡 곤란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반자위 자세, 파울러시 체위를 취해준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흉통이 옵니다. 흉통이 심할 때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어 있고요. 객혈과 토혈 배우셨잖아요. 그 객혈, 폐 이상이 있을 때는 객혈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그 빨간 선홍색의 피이면서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고 약간 알칼리성이면서 이렇게 객혈이 나타날 때는 그 안정을 취해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침, 마지막으로 기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결 기전으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기침, 객혈, 흉통, 호흡곤란이 공통적인 호흡기계의 이상 증상이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흡기계는 끝이 났고요. 내용 방대하지만 제가 딱 기억하실 것만 찝어드렸어요. 기억하실 거 제가 찝어드린 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